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금양 그린파워, 금일 급등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는 바로 해리스 트레이딩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 관계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 특히 놀라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리스 트레이딩이 부각됨에 따라서 관계자의 입장,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숨겨진 내막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금양 그린파워는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사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은 이제 해리스의 판정 승이냐, 그리고 TV 토론에서 시청자 63%가 해리스, 트럼프 판정 승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금양 그린파워도 수혜를 보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베팅 사이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해리스가 49%를 기록하면서 트럼프를 다시 추월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금일 상승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형태라서 일별로 급락, 급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라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테마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테마 형태로 신재생과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고, 이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정책을 포함을 해서 에너지 안보라던가 기후 변화 정책을 좀 고수해 나갈 방침이고, 공화당은 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해리스가 부각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도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금양 그린파워의 어떤 부분을 과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실적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올해 계획이 되고 있는 금양 에코파크의 준공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직접 대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상승의 모멘텀들 과연 담당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금양 에코파크의 준공이 좀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 1263억 원대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이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금양 그린파워의 실적 특성상 이제 하반기의 실적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긍정적인 실적들을 저희가 이런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익의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 수익 전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플랜트의 전기 공사나 신재생 공사, EPC 공사도 있는데, 그런 공사 부분들이 기간을 갈수록 정상이 되는 형태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수익이라던가 매출이 계속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수주 물량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주 물량,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향후 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의견도 바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공정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영업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좀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많죠.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 해외는요 종속 법인이 수주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그린파워가 직접 해외에서 수주하는 형태면은 공시가 되겠지만 종속 법인이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공시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지만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협약 단계 부분 계약이라던가 아니면은 향후 긍정적인 수주들 그리고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주가 될 가능성을 기대 가능하다는 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공시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실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고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 제가 공시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 공시를 지켜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통의 기업들은요 금리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직접 공시를 살펴보니까 이 당반기 말로 봤을 때 이렇게 환율의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위가 1,000원입니다. 이 10% 상승 시에 이 500만 원 그리고 하락 시에 500만 원대 이렇게 조금 손실이나 아니면 이익이 찍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 같은 경우 금리를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자율 변동 위험이란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채권 가격과 뭐 이런 변동성을 말하는데 이 금양 그린파워에 미치는 이자율 변동 위험은요 주로 장기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을 하는데 이 보고 작성 기준일 현재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유의적인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공시 내용이 있죠.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실질적인 팩트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사업 모델로 봤을 때는요 크게 영향은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주 형태보다는 또 종속 법인의 수주 형태이기 때문에 좀 환율적인 영역에서도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또한 본사에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 법인들에서 지원이라던가 기성이라던가 현지에서 좀 다뤄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진은 해선 형태가 되겠지만 이제 뭐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형태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라던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이다 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사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형태면은 뭐 금리 인하라던가 환율 하락에 대한 좀 수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한이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특이점이니까요. 여기까지 저희가 금양 그린파워에 현재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좀 기대 가능한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금일 급등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분도 굉장히 안도를 하셨고 저희가 좀 긍정적인 면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차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추세를 많이 이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 저점 부근대 소폭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금일 상승폭을 소폭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대,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주가 점차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많은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함께 좀 대응 전략을 짜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이제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전조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금양 그린파워의 다른 기업들과의 특이점,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딩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과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